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도 아들과 딸을 키우는 부모된 입장이지만 시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조금 똑똑하고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난 자식이건 못난 자식이건 똑같은 자식이라서 누가 이쁘고 안 이쁘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어머니는 장남에게만 그 사랑이 편중이 되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서여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밥상머리에서부터 세뇌를 당한 그런 사고와 간섭이 철저하게 몸에 밴 분이셨어요. 무조건 아들 위주였고 그 아들 중에서도 장남이 최우선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셨고 사람들과 관계도 좋은 분이긴 했지만 장남이 잘 돼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요즘 세상에 장남 차남 구별하는 집이 어디에 있나요? 아들과 딸도 구별하지 않고 차별 같은 거 없는 세상인데요. 아주버니가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의 밥상을 안 차려주는 일은 있어도 장남의 밥상 어떤 일이 있어도 직접 차려줘야 직성이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빨래도 그랬고요. 학교에 다닐 때도 남편이 학원 다니는 것을 아껴서 장남 학원비에 보탰다고 했는데 그 반대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대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불만을 터뜨리면 그러셨대요. 너는 형보다 공부도 잘하니까 좀 안 다녀도 된다. 네 형은 장남인데 잘 되어야지. 그래야 너한테도 좋은 거다. 그때뿐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졸업여행도 돈이 없어서 못 갔는데 장남인 아주버니는 그런 거 모르고 자랐다네요. 아주버니가 결혼할 때에도 빚을 내어서 그 결혼식 비용을 다 충당하면서 남편에게 빚 갚을 일이 깝깝하다면서 하소연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절대로 아주버니한테는 함구하라고 하시더래요. 그때도 남편이 시어머니께 그랬대요. 엄마, 형한테 들어간 돈 때문에 빚이 졌는데 왜 형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다 갚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내저으시며 그러시더랍니다. 혹시라도 그럴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내가 빚졌다고 하면 또 성질 있는 대로 다 낼 것 아니냐. 형이 무서웠으면 뭐하러 빚까지 냈어요? 그래도 장남이 아니냐. 남이 한 것만큼은 못해줘도 해줄 건 해줘야지. 부모가 되어서 이 정도도 못해주면 되겠냐? 그럼 엄마가 알아서 빚 갚으셔야죠. 왜 혼자서 걱정을 다 하세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못됐다며 그러셨대요. 너는 어쩜 그렇게 귀넘는 말만 하고 있냐?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빚을 다 갚겠니? 네 형이 잘 되면 너도 좋은 거 아니냐? 네가 지금 돈이 들어갈 데가 어디 있냐? 이럴 때 형도 돕고 나도 돕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만 믿고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서 돈을 벌어다가 갚으겠냐? 네가 갚아야지.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한마디 상의도 않고 대출을 받아놓고 갚으라고 하다니요. 그래놓고 아주버니한테는 절대로 함구하라고 했다네요.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장남의 말이라며 시아버지한테 대하듯이 하늘처럼 무겁게 떠받들었고 어려워했는데 반대로 남편의 말은 우습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당시에도 남편이 아주버니에게 말했지만 그러더래요.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나 몰래 하신 일을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엄마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난 모른 척 할게. 네가 알아서 해. 원래부터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라서 빈정이 상해서 한마디 해주고 그 뒤로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남편이 수년 동안 그 빚을 갚느라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 공을 잘 모르더랍니다. 남편이 생각보다 착하고 순진한 편이었어요. 그래도 자기 엄마인데 아주버니처럼 그저 모른 체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식당 일을 해서라도 빚은 갚겠다고 하는데 그저 말 수가 없었다네요. 문제는 남편이 저와 결혼한 후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니한테 하던 것과는 다르게 땡전 한 푼도 돈 걱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아서 결혼을 해야지 어쩌냐는 거였어요. 뻔히 돈도 없는 시어머니에게 기대는 하지 않았던 남편이었지만 씁쓸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버니가 집장만을 한다면서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팔아버렸대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니가 하자고 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었다는데 남편도 모르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니가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팔고 아주버니가 집장만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대출을 새로 받아서 시어머니가 사실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다네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원룸 월세를 살라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니 말만 믿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원룸 월세살이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월세를 보내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모른 척 하더랍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장남한테 월세를 보내란 말을 할 줄 모르시더래요. 범수가 오죽 힘들면 돈을 안 보냈겠냐. 그런 애한테 나까지 스트레스를 줘야 쓰겠냐. 너는 그래도 범수보다는 잘 살지 않냐. 네가 해주면 안 되냐? 엄마, 저번에 형 결혼시키면서 진 빚도 제가 다 갚았잖아요. 이번엔 집도 형한테 털렸으면서 저보고 월세를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러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러시더랍니다. 너는 어렵게 사는 네 형을 조금 돕는 게 그렇게도 아니 꼽냐? 네가 그러고도 동생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는 형은 형이면서 동생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그리고 엄마는요? 왜 형 하자는 대로 다 해놓고 저한테 그러세요? 그럼 네 알아서 해라. 멀쩡한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행여나 내가 굶어 죽기라도 하겠냐? 넌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네 형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말이다. 시어머니는 배짱이 두둑하셨어요. 착한 남편이 시어머니가 궁상스럽게 사는 꼴을 못 볼 거란 것을 아셨던 거예요. 역시나 아주버니한테 시어머니께 월세와 생활비를 보태라고 했지만 신용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전 재산인 집을 판돈을 다 털어가 놓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예 발길을 끊어버렸고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주버니와 형수를 만나러 갔지만 아예 연을 끊을 작정인지 만나주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남편도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 여기며 평생을 안 보고 살기로 작정했었죠. 그런 아주버니에게 자발적으로 탈탈 털리고 거짓 신세로 남편과 저희 앞에 나타난 시어머니는 참 뻔뻔스럽기도 했어요. 대놓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은근슬쩍 함께 살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도 남편이 몇 달을 냅뒀어요. 그랬더니 사회복지사한테서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인데요. 어머님이 홀로 방치가 되어 있어서요. 한번 어머니께 와보세요. 어머님이 아드님을 무척 그리워하시네요. 그 말을 듣고 남편도 창피하고 정말 속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말을 찾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사회복지사가 물었다네요. 아드님이 두 분이나 있는데 왜 작은 아드님만 찾으세요? 네, 큰아들은 바쁜 사람이요. 그 애한테는 절대로 연락하지 마. 작은 아들한테 연락해서 보고 싶다고 해줘. 그것뿐이겠어요? 원룸 건물주한테도 남편이 연락처만 줘서 매번 월세를 연체를 하고 있다며 톡톡 전화가 끊이질 않아서 아주버니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지만 아주버니가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적해버렸다네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연락을 받고 시어머니께 찾아간 남편은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답니다. 완전히 거지몰골로 라면 부스레기로 연명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다들 남편을 욕하더래요. 멀쩡한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저렇게 굶고 지내 되겠어? 속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듯한 어른이 따끔하게 아래 위를 훑어보면서 그러더래요. 사회복지사도 더 이상 반치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요. 그때 사회복지사가 시어머니께 그랬대요. 할머니, 큰아드님도 있다고 하시던데 이제 두 아드님과 상의해서 함께 사세요. 혼자는 못 사세요. 큰아드님한테도 연락하셔야죠. 왜 맨날 작은아드님만 찾으세요? 그러자 갑자기 노발대발하며 그러시더랍니다. 내 큰아들은 건들지 말어. 그놈은 효자야. 연락하지도 마. 알았어? 할 수 없이 남편이 저와 상의 끝에 시어머니를 급한 대로 모시고 왔습니다. 끼니를 못 챙기고 굶고 산다는데 어떡합니까? 모른 체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5년이란 세월을 저와 남편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대로 별 탈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갈 때마다 한 달 동안 쓸 현금을 빼서 서랍장에 놓아두었었는데 그 돈이 몽땅 없어졌어요.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시어머니께 여쭈었지만 모른다고 해서 제가 다른 데다 놔두고 잊어버렸나 싶어서 온 집안을 다 훑었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에 남편이 지갑에서도 현금이 반 이상이 없어졌다며 남편이 제가 빼간 줄 알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남편과 대판 싸우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돈을 쓰실 일이 없었고 충분히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이상하게도 집안에 놓아둔 현금만 없어져서 낮에 시어머니가 공원이나 경로당에 가실 때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CCTV를 달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안방 서랍장을 다 열어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남편 바지 호주머니나 심지어 제 아들의 돼지 저금통에서 지폐만 쏙 빼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현금을 은행에서 빼서 서랍장 깊숙한 곳에 넣어뒀어요. 그랬더니 제가 출근을 하자마자 한참이나 서랍장을 뒤지더니 현금 봉투를 찾아서 통째로 가져가시더니 좋아서 외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CCTV를 보여드리고 추궁했어요. 끝까지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엔 실토하셨습니다. 네 형이 얼마 전에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다. 그동안 자식된 도리를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남편이 다그쳐 물었어요. 그래서요? 그게 어땠다는 거예요? 그냥 잘 사냐고 물었더니 세상에 글쎄 마지막으로 하직 인사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하지 뭐냐. 놀라서 물었지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요. 그러자 시어머니 엉엉 우시면서 그러셨어요. 잘 해보려고 했는데 돈만 날리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서 자기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면서 죽으러 간다고 하지를 않겠냐. 그래서 내가 얼마냐고 했지. 내가 갖고 있는 돈이라도 줄 테니까 죽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수개월 동안 저와 남편한테 받은 용돈을 아주버니한테 몰래 보내주고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푼이라도 더 빚을 갚으라고 저희의 돈을 훔쳐서 보내주고 계셨던 거예요.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습니다. 엄마, 형 연락처 아시죠? 그래도 끝까지 모른다고 발뺌을 하시다가 남편이 시어머니께 아주버니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니까 좋아서 안다고 하셨어요. 그러는 시어머니한테 남편이 그랬습니다. 엄마, 형한테 그러세요. 제가 빚을 갚아줄 테니까 주소를 부르라고 하세요. 제가 간다고 하세요. 정말이냐?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알았다. 내가 지금 전화하마. 한참을 아주버니랑 통화를 길게 하시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빚이 좀 많다는데 괜찮겠냐고 그런다. 네가 형보다는 더 잘 사니까 네가 형을 도와주면 그 공을 모르겠냐? 고맙다. 그렇게 해서 아주버니가 보낸 주소를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아주버니가 살고 있다는 확인을 한 뒤에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주버니네 집으로 갔습니다. 멀쩡하게 잘 차려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34평 아파트에 방도 널널했습니다. 빚을 갚아준다는 말에 흑분이 되었는지 저희가 오자 좋아 죽더라고요. 남편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자 대기하고 있던 이삿짐 직원들이 시어머니의 짐을 갖고 들이닥쳤습니다. 그 모양이 놀란 아주버니 형님이 그랬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 짐을 왜 갖고 오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요. 그동안 사기 쳐먹고 잘 살았네요. 어머니는 이젠 이곳에서 사셔야겠어요. 그동안 내 돈 훔쳐다가 형한테 다 준 거 알아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건 그동안 제가 형이 빚진 걸 갚은 내역서예요. 이렇게 잘 살면서 돈 갚을 생각을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안 그래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해하며 그러셨어요. 이게 뭔 소리냐? 네가 형의 빚을 갚아준다고 하지 않았냐?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왜 갚아줘요? 엄마도 영원 형하고 잘 사세요. 라고 하고 남편과 저는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형이 또 나를 믿고 엄마를 버릴 게 뻔한데 엄마를 떠맡을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 당장에 아파트 비번 바꾸자. 그렇게 해서 저희도 시어머니를 버렸습니다. 남편은 한 번은 속아 넘어가도 두 번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전화를 해오길래 남편이 그랬다네요. 엄마,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왜 하필 좋아하지도 않는 자식을 피 빨아먹고 살려고 하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버니한테서 전화가 와서 난리를 치길래 그랬다네요. 내가 너 같았으면 고소했을 거야. 심약한 어머니를 움직여서 돈 훔쳐오게 했다고 말이야. 내가 너한테 들어간 돈이나 빨리 갚어.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다. 나한테 엄마 일 때문에 연락하지 마라. 또 네 수작에 넘어갈 줄 알았냐? 막무가내였더니 이번에는 형님이 제게 사정을 하며 연락을 해왔어요. 동서, 이런 법은 없네.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속여서 모셔온단 말인가? 그러는 형님은 어떻게 어머니를 속여서 돈을 빼돌릴 생각을 하셨어요? 어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볼까요? CCTV도 다 찍혔어요. 통장 기록도 있고요. 그건 오해야. 그게 몇 푼이나 뜬다고 그래? 그래요?
아주버니 형님의 결혼식 비용으로 빚진 것도 갚으세요. 그러면 고려해볼게요. 그래? 알았어. 까짓거 우리 때문에 빚진 건데 못 줄 이유가 없지. 내가 당장에 동서 계좌로 보내줄 거니까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가. 알았지? 그래서 두고 보자 했는데 진짜로 보냈더라고요. 돈을 보냈다며 시어머니를 다시 짐 싸서 저희 집에 보내겠다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형님, 우리 이사 갔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지 그런다고는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윤 아빠가 시어머니라고 하면 치를 떨어서 안 되겠어요. 그들은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도 아주버니도 형님도 없는 셈 치고 살자고 결심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좀 더 사랑하는 아들과 살게 되어서 좋고 저희는 싫어하는 시어머니와 살지 않아서 좋으니 서로가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버니 형님이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 못 산다고 버리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그게 시어머니 팔자려니 생각해야죠. 설마 그러겠어요? 그렇게도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한테 그런 대접을 받게 하겠습니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